Hey BMW. Hey BMW. Hey. 신형 1 시리즈의 시승을 위해서 지금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차들 보이시죠?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차가 신형 1 시리즈의 118D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 M135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오늘 이 두 차를 시승해 볼 거고요. 일단 1 시리즈는 BMW가 내놓은 3세대 신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완전 변경을 거친 만큼 셰시나 파워트레인 그리고 실내외 디자인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런 바뀐 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독일 미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금 중간 기착지에 와서 잠시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에 멈췄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는 BMW의 3세대 신형 1 시리즈이고요. 완전 변경된 모델인 만큼 셰시와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양들도 추가되어 있고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변했다는 점, 그래서 실내 공간도 기존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모습을 보시면요, 그릴이 일단 가장 커졌죠. 신형 3 시리즈나 7 시리즈와 같은 BMW의 최신 모델에서도 항상 그 모델들을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커진 그릴인데요. 그릴 크기가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BMW에서 점점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릴 주위를 두르고 있는 이 두툼한 크롬 테두리 있죠. 이 크롬 테두리로 이 두 개의 그릴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듯한 통합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뀐 부분은 바로 이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헤드램프가 기존에는 원형의 헤드램프였다가 지금은 약간 육각 형태의 LED 주간주행등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 위쪽에 가늘게 눈썹처럼 생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방향지시등이에요. 그리고 또 방향지시등 위는 알루미늄 처리를 해서요, 원래 이제 폭이 넓어졌던 그 1 시리즈가 좀 더 뭔가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의 램프 있죠? 이 부분도 기존에는 동그란 모양이었다가 지금 가로 막대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온 모델은 118D 모델이어서 이렇게 생겼지만 M135i X드라이브 모델은 이 부분도 살짝씩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로로 쭉 길게 뻗어 있어요. 기존에는 이 하얀 차체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게끔 디자인이 된 것도 기존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와서 옆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차체 비율과는 완전히 다른 비율을 갖고 있어요. 기존의 롱노즈 쇼테크 형식의 그런 비율보다는 조금 더 해치백 비율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존보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모두 짧아졌어요. 수치를 살펴보면 길이는 5mm 정도 짧아졌고요. 휠베이스는 20mm 정도 짧아졌어요. 대신 엔진 배치 형식이 기존의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폭과 전고는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각각 33mm, 13mm 좀씩 더 커졌습니다. 전고가 높아져서 그런지 실제로 실내 공간에서 딱 앉았을 때 그 공간감이나 개방감이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 차체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라인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수직으로 일자로 쫙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옆쪽 라인을 보시면 점점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 라인뿐만 아니라 아래쪽을 보셔도 기존에 좀 단정하고 단단해 보였던 인상 대신에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더 드는 그런 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신형 3 시리즈에서도 봤던 라인과 비슷한데요. 신형 3 시리즈에서 이렇게 라인을 두고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차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달라졌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1 시리즈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로 쭉 그어진 라인이 아니라 살짝 보면 굴곡도 져 있고요.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자동차에서 이런 라인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뒷모습을 볼게요. 뒷모습은 기존보다 조금 더 차체가 높아진 대신에 전폭도 같이 넓어져서요. 뭔가 조금 더 도로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 다부지고 단단한 인상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지나가는 이 신형 1 시리즈를 보니까 약간 세단 같기도 한 느낌이 들고요. 기존의 해치백과는 살짝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테일램프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BMW에서 볼 수 있는 그런 L자형 램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안에다 집어 넣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은 좀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느낌이었다면 살짝 이렇게 둥글진 느낌이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구형보다는 신형의 뒷모습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기구 양쪽에 있는 거는 비슷하고요. 그냥 살짝씩 디자인만 바뀐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형 1 시리즈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변했어요. 모든 부분이 최신 BMW 디자인에 맞게 모두 변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모습은 신형 3 시리즈에서도 봤던 그런 비슷한 디자인을 띠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10.25인치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역시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함께 연결된 듯한 디자인을 띠고 있는데 사실 3 시리즈와 다른 점은 3 시리즈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 시리즈는 약간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이런 장식으로 갈라놨네요. 그게 약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대신 이런 디스플레이의 뭐 여러 가지 선명도, 해상도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구형 1 시리즈를 보면 갤럭시 노트만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출형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최신 BMW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송풍구는 기존과 위치가 똑같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디자인이겠죠? 디자인과 소재? 기존에는 이쪽 부분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소재와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좀 더 고급감이 들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송풍구 역시 이 주위에 이렇게 크롬으로 둘러서 뭔가 기존에 좀 투박하고 조금 저렴해 보이기도 했던 그 디자인들이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송풍구 다이얼도 뭐 기존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운전석에서 조절하기 쉽게 이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꺼서 이렇게 공조장치 상태를 나타내주는 화면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어요. 그래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기에도 충분히 편하게 충전이 되죠.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양쪽 2개 있고 USB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12V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어 레버 주변부예요. 이 기어 레버는 기존에 이 기어 레버 주변에는 제 기억으로 ESC 껐다 켰다 하는 거랑 드라이브 모드 딱 2가지의 버튼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장치들이 여기로 옮겨갔어요. 버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또 쉽게 닿아야 하는 기능들을 한 곳에 한 판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있죠. 이것도 기존에는 좀 동승석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약간 외로운 섬처럼 여기에 뚝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어 레버와 함께 같은 판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스티어링 휠도 막 그냥 플라스틱으로 턱턱턱 투박하게 되어 있던 것과 다르게 가죽으로 감싸고 또 이런 스티어링 휠 위에 얹어 있는 이런 버튼류들도 좀 더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제가 이 신형 1 시리즈를 타기 전에 바로 1, 2주 전에 구형을 타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과 딱 비교하면은 아 정말 많이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뭐 조명 조절하는 부분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써서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급이?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이 신형 1 시리즈의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디자이너가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1열석에서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 대시보드 라인이나 이 센터페시아 부분의 각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위쪽에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도로에 집중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아지는 느낌의 라인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국내 사양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센터페시아 부분도 살짝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제가 아까 전에 2열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라인들과 앵글 있죠.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앵글들이 모두 동일한 앵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의 디자인 언어를 이 실내에서도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통일감을 줘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스피커에도 이렇게 앵글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이 앵글, 그리고 여기 도어 여는 부분도 이렇게, 송풍구도 이렇게 보시면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똑같은 앵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기판도 그렇고요.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네요. 2열석에 앉아봤고요. 아무래도 이번 신형 1 시리즈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실내 공간의 활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기 전에 미리 2열석에 앉아봤습니다. 실제로 어제 신형 1 시리즈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BMW의 컴팩트 클래스 담당자에게 1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More room for the passenger, other more compact and sporty dimensions, and more trunk space, as well as less weight. 기존 1 시리즈 고객들에게 1 시리즈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공간을 많이 꼽았대요. 그만큼 이런 2열석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을 버리고 전륜구동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2열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구형 1 시리즈를 타보면서 이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 중앙석에 센터 터널이 굉장히 불뚝 솟아 있는 거였는데 이번 신형 1 시리즈로 바뀌면서 저는 그게 많이 낮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4륜 구동도 있다 보니까 높게 솟아있는 센터 터널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대로 거의 들어가 있고요. 기존보다 조금 낮아졌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이 정도의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앙석에 앉아가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신형 1 시리즈는 이제 전장도 짧아지고 휠 베이스도 조금씩 짧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앉아보니까 일단 머리 공간은 기존보다 훨씬 더 공간 확보가 더 많이 됐어요. 실제로 전고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모델은 파노라믹 선루프가 없지만 파노라믹 선루프를 적용하면 실제 머릿 공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한 19mm 정도가 더 머릿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딱 앉았을 때 사실 엉덩이와 허벅지 이쪽을 끝까지 받쳐주진 않고요. 살짝 시트가 짧은 감이 있어요. 근데 뭔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은 무릎 공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옆까지 시트를 끝까지 마무리를 해놔서요. 뭐 이렇게 살짝 몸을 기울여 누워도 편하게 앉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머리 공간은 굉장히 기존 모델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실제로 무릎 공간이나 발밑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공간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이 기존보다 한 33mm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발밑 공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확실히 이런 아래 공간보다는 윗 공간의 그런 개방감, 공간감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도어 쪽을 보면요.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도 충분히 개방감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창문을 크게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 모델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래도 뒷좌석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요즘 이렇게 소형차를 많이 타봤는데 소형 SUV들을 보면 2열석에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송풍구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C타입의 USB가 들어가 있어요. 신형 3 시리즈도 그렇고 2.0 USB 대신에 C타입의 USB를 저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딱 이제 저것만 봐도 이거 최신 신형 모델이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존 모델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어 트림 쪽을 보시면 이 도어 손잡이나 문 열고 닫는 곳 그리고 이런 스피커의 라인들을 보면 전부 다 앵글이 같아요. 여기 스피커에 들어간 곳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손잡이 부분 심지어 여기 컵홀더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어제 디자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실내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앞좌석의 대시보드 라인이나 송풍구 또 스티어링 휠까지 모든 각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BMW의 디자인 언어를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이 암레스트도 기존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편편해졌네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요 컵홀더 안에는 컵을 살짝 지지할 수 있는 고무가 이렇게 4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키도 작고 해서 그런지 지금 이 1시리즈 뒷좌석이 그냥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키가 크신 성인 남성이 앉으면 이 윗공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무릎이나 발 공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살짝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이 1시리즈를 선택하는 뭐 고객층들이 뭐 가족 수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차종은 아니니까요.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네요. 이 짧은 시간에 막 외관도 보고 실내도 보고 막 2열석도 탔다가 운전도 하려니까 진짜 정신없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18D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2열석에 앉아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소음과 진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2열석의 시트 포지션도 기존보다는 좀 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위에서 아래를 살짝 내려다보는 정도의 높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그런
그런 좀 낮게 깔린 듯한 느낌보다는 진짜 SUV나 해치백의 느낌에 좀 더 가깝더라고요. 또 지금 이 차에는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노면이 더 잘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었다면 컴포트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말 그대로 컴포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운전하기 전에 이제 다른 기자분께서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을 이제 꾹 눌러 밟고 이제 엔진음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들려오는 엔진음 또한 엔진에 뭔가 한 겹을 더 쌓아놓고서는 엔진음이 들려오는 느낌? 뭔가 막이 하나 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방음이 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 BMW 본사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분께서 미리 시승을 해봤었대요. 그러면서 되게 소음 방음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속 160에서도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형 1 시리즈를 시승해봤을 때 뭐 공간을 제외하고는 소음과 진동, 승차감, 주행 느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신형 1 시리즈가 어떻게 변했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밟고 좀 가속을 해보고 하면 바뀐 듯한 느낌은 나네요. 기존에는 낮게 깔려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 차에서는 뭔가 그런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떠있는 느낌이 나긴 해요.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기존보다는 그냥 정말 일반 SUV 해치백을 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뭐 운전 시야나 이런 것들은 부담이 없는 건 확실히 구형보다는 신형이 운전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얘가 코가 되게 길다 보니까 운전하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좀 높더라도. 근데 이 차는 좀 앞코가 이전보다 좀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고 수월하네요. 그리고 구형 1 시리즈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을 때 그 감각이 조금 묵직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그거보다는 살짝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설명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듣는데 뭔가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그런 것들의 마찰, 저항을 줄여서 좀 더 노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뭔가 이렇게 묵직한 것 같긴 해요. 여전히. 근데 이게 고속에서 어떻게 변할지가 저는 궁금한데 여긴 시골길이 진짜 많네요. 코스가 다 시골길이에요. 노면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뭐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달리해서 타이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면 소음도 뭐 최대한 억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시리즈 고객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 이런 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2, 3위가 뭐 컴포트, 품질 이런 것들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스포티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구동 방식이 바뀌면서 이런 안락함에 저는 뭔가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운전하는 느낌도 그렇고요. 뒤에 공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런 1 시리즈와 같은 엔트리급의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진짜 작은 차를 선호해서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 차를 타는 사람이거나 진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1 시리즈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나는 이 차가 후륜구동이어서 이 차를 꼭 샀어 라는 사람이 없대요, 별로. 그래서 전륜구동으로 바뀌다 하더라도 뭐 소비자들이 뭐 마음이 돌아선다고 해야 되나요? 선택하지 않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구형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짜 후륜이
그러니까 전륜이 후륜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후륜만의 감각이 있고, 그런데 이 신형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대중적인 곳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소형 SUV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진짜 높아지는데, 물론 X1도 만들고 X2도 만들고 하면서 선보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1 시리즈도 조금은 변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전입니다. 지금 딱 이 차의 이 트림이 정말 1 시리즈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찾는 차겠죠. 아까 제가 느꼈던 그런 무난한 차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 뭔가 이 스티어링 휠도 왜 더 예민해진 느낌이 나요. 아까의 그 118D보다 무거운데 예민한 느낌. 근데 좀 두꺼워서 힘들어요. 제 손목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도 또 완전히 그 M 브레이크를 장착해서 제동 성능도 더 높겠죠? 여기서 하면 큰일 나지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주행 정보들을 다양하게 표시해주고 있는데, 앞차와 가까워지면 자동차 모양의 그래픽을 앞에 띄워가지고 느낌표를 띡 해주네요. 지금 저 속도 제한 옆에 어떤 게이지가 하나 뜨거든요. 저 그래프를 꽉 채우면 변속이 탁 되고 탁 되고 이런. Hey BMW. Hello. What can I help you with? I'm hungry. I found Wow. 아, Please select an entry from the list. 음식점으로. 배고프다고 하니까 음식점을 안내해주네요. 비가 와. 정말 다양한 날씨를 촬영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차가 많네. 러시아어가 여기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된대요. 네, 이제 신형 1 시리즈의 시승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4시간의 시승 중에 제가 운전한 건 2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118D와 M135iX 드라이브를 모두 시승해 봤고요. 이 두 차 간의 성격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였다면, 하나는 정말 즐겁고 재밌게 드라이빙의 즐거움, BMW가 추구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몸소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뭔가 좀 짧고 시골길을 많이 돌아서 이번 시승 좀 아쉽긴 했지만, 다음에 한국에 출시될 때 그때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타보면서 더욱 생생한 시승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고요. 한국에서 봬요.